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제 결혼을 친정에서 크게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 친정 식구들과 적을 지며 결혼을 하였어요. 그때 당시엔 남편이 너무 좋아 남편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윤주야, 결혼 다시 생각해봐. 아빠가 오죽하면 말리겠니? 네 아빠가 너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큰데 이렇게 실망시킬 거야. 원래 처음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나중엔 생각도 안 나는 게 사랑이야. 제발 잘 생각해. 엄마 아빠 왜 그래? 여태까지 엄마 아빠가 살아가라는 대로 잘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나 성인이잖아. 강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저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네요. 네 아버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때 결혼식이 마지막이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셔. 우리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마음 누그러드실 거야. 아, 난 이럴 줄 몰랐지. 당장 그럼 너 돈 한 푼 없는 거야?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한 푼도 없진 않겠지. 그게 중요해? 어차피 아빠 재산은 아빠 재산이고 나는 나인데 그게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당연하지. 나 사업하고 싶어 하는 거 알았잖아. 내가 일해서 모은 돈이 다야. 그래도 우리 둘이 같이 벌어서 사니까 괜찮을 거야. 사업은 나중에 한다며. 아니, 니네 집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아들을 반대해? 진짜 어이가 없다. 너 뭐 하나 잘난 거 있어? 친정 좀 잘 사는 거 가지고 유세 떠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엿듣고 계시다가 시어머니가 끼어드시더라고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불쑥 막말을 하는 것이 당황스러우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을 이리 빨리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도 했고 오빠가 직장을 여러 번 옮기고 그러니까 조금 그러셨나 봐요. 참나,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을 말이야. 됐어. 너도 이제 끈 떨어진 애라 이거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말이 틀려? 솔직히 내가 너 왜 좋다고 허락했는데 나도 우리 아들 소중하고 귀하다고 뒤에서 밀어줄 처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널 허락한 거지 달리 허락한 건 줄 알아? 근데 이제 와서 끈이 다 떨어졌잖아. 끈이 떨어지다뇨. 좀 산다고 우리 아들 사업 자금이나 보태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연락 끊으면 우리 아들 사업 자금이나 될 수 있겠어?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저랑 결혼시킨 게 저희 아버지 돈 때문에 시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견례 때 내가 그럼 왜 이렇게 네 아빠 눈치를 받겠냐? 이렇게나 눈치가 없어서는 원. 됐어. 좋다 말았네. 아, 엄마도 그만하시고 너도 그만해라. 솔직히 장인어른이 나 반대하면서 싫어하신 건 맞잖아. 그래도 혹시 나한테 도움될까 참았는데 진짜 너무하신다. 어떻게 딸이랑 영까지 끊냐? 내 인생 도움 좀 받아 꽃 좀 피나 했더니 안타깝네. 그럼 오빠도 나랑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아쉽다고. 솔직히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대우받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님 덕분이잖아. 결혼하고 5개월째 들은 말이었어요. 나랑 돈 때문에 결혼했나 싶은 게 참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가끔 다정한 남편을 보며 겉으로만 저럴 거라고 생각했네요. 저희 친정아빠는 반대하는 결혼을 한 저에게 아주 무자비하셨고 친정 건물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저는 그것마저도 그만두어야 했어요. 아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제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제 앞날까지 거두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최소한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지. 네 엄마 때문에 억지로 결혼식에 참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볼 일 없게 하자. 그리고
네 멋대로 살겠다고 나갔으니 당연히 내가 너한테 해주었던 것들은 다 돌려줘야 하지 않겠니? 이게 이치고 진리야. 아빠 끝까지 참 유별나네요. 윤주야, 아빠 지금 너무 화나셨으니까 일단은 돌아가. 엄마가 잘 설득해 볼게. 네 아빠가 너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으면 그러겠어. 지금 당장 저렇게 화내셔도 완전 너만 생각하셨던 분이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아니 엄마, 나 이제 여기 안 와요. 엄마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할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딸 앞길마저 막는 아빠 나도 안 보면 그만이야. 너까지 정말 이럴래? 갈게요 엄마.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저 역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댔죠.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뭐? 아버님이 너 학원까지 빼셨다고? 진짜 너무하신다. 그러게 나도 이제 아빠 안 볼 거야. 나 정도면 입시학원에서 일하고도 남는데 뭐. 당분간 쉬엄쉬엄 일 구하면서 아르바이트나 해야겠어. 아르바이트라니. 사대보험 딱딱 내주고 월급 센데 알아봐. 요즘엔 여자도 무조건 일하면서 가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 거 몰라? 너 일 그만두는 건 내 머릿속 계획에 없었으니까 하루라도 쉬면 안 돼. 진짜 돈. 자기까지 그럴래?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내 마음은 하나도 헤아려주지 않는 거야? 솔직히 난 아빠까지 저버리고 당신 선택했는데 너무하잖아.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우리 열심히 벌어야 집도 사고 아기도 낳고 하지. 사업 자금도 없어서 이 인재가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넌 불쌍하지도 않냐? 장인어른이 있는 돈으로 나만 잘 밀어줬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참 아쉬워. 남의 밑에서 월급 딱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도 복이야. 뭘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해 자기는. 난 절대 남 밑에서 일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내 사업 할 거야. 그럼 자기 능력으로 해야지. 왜 우리 아빠 탓을 하는 거야? 솔직히 결혼할 때 내가 뭐 못해간 거 있어? 자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곤란해. 진짜 솔직히 난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실망스러워서 그러지. 나도 장인어른이나 반대해서 마음의 상처 얼마나 많이 받았는 줄 알아? 그런데 결과마저 이러니까 진짜로 사위 대접도 못 받은 것 같아서 속상해. 네가 나였어 봐라. 진짜 이 기분 모를 거야. 알지. 나도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아빠가 당신 반대해서 당신이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겠지만 내가 살면서 더 잘할게. 그러니까 다 잊고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하자. 행복해도 모자를 파네. 알겠어. 대신 내 사업은 할 거야. 남편은 사업을 못하면 죽는 병이 걸렸나 싶게 자기 사업체를 차리고 싶어 했어요. 매일 취직을 하면 3개월도 못 가 그만두는 남편이었기에 정말 직장은 참 안 맞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전 남편의 말대로 열심히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최근까지 학원을 운영했던 터라 감도 떨어지지 않았고 입시계에서 나름 유명했던지라 취직이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큰 학원에 강사 스카웃을 받아 가게 되었죠. 좀 쉬지 벌써 이래? 학원 접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이 닥달하는구나. 그냥 애도 없는데 벌어놓으면 좋긴 하지. 사실 남편 말이 틀린 게 없잖아.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아기도 나오려면 여유는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지 멀쩡한데 일을 안 할 이유는 없지. 그래, 좋게 생각해. 쉬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잖니. 고맙다. 니네 학원에서 그럼 나 몇 시부터 수업하면 되는 거야? 우리 귀한 강사님이신데 시간은 여기서 골라서 해. 아무래도 입시반이 낫겠지? 뭐 어린 친구들도 괜찮긴 해. 아니야, 네 실력이 아깝다. 우리 학원 애들 잘 가르쳐줘서 대학교에 턱하니 붙게 해줘. 너만 믿을게. 너같이 고급 인력이 어딨어. 전 친구의 학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다져온 길이 명확했고 제 길에 자신이 있었기에 학원을 당장 접어도 먹고 살기는 쏠쏠했어요. 오히려 학원을 운영하면서 외부적으로 내야 할 돈이 없어지니 벌이가 더 나아지기도 했고요. 사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빠 그늘 밑을 벗어난 사회생활을 해보니
정말 혼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으니 돈이 자연스레 따라와 주었고 그걸 보는 남편은 정말 좋아했어요. 물론 저에게 막말을 했던 시어머니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얼굴 보기 힘들구나. 내가 그때 했던 말 서운했지.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아빠가 오빠를 반대하니까 어머님도 기분이 나쁘셨겠죠. 아유, 그래.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런 티를 내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미안했어. 다 잊었어요. 요즘에 학원 다시 나간다며. 명호가 너 수업 많다고 바쁘다던데? 네. 친구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강의가 많이 늘어나서 요즘엔 오빠 볼 시간도 없네요. 죄송해요. 자주 오지도 못하고. 아니다. 젊어서 이렇게 일해야지. 우리 딸 좀 봐라. 맨날 저리 놀고만 있으니. 에이, 아가씨는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긴. 대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번 일로 느낀 게 너처럼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며느리 얻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너 일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여자가 너처럼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아, 저도 알아요. 요즘엔 그리고 맞벌이는 필수죠. 그래, 잘 생각했어. 사실 네 남편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니? 회사 같은 데서 다 몰라주는 거지 너무 아쉽잖아. 얼른 사업을 해서 빛을 발해야 하는 건데 참. 맞아요. 여유가 되면 오빠도 오빠 하고자 하는 일 하며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빨리 벌어서 우리 명호 뒷바라지 좀 해줘라. 어? 원래 안사람이 내조를 잘해야 남편이 빛이 나는 거거든. 솔직히 난 네 아빠를 좀 기대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갔으니 너만 믿을게. 아, 네, 뭐.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미안하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다 꿍꿍이는 있었더라고요. 아들 사랑이 유독 지나치신 분이겠거니 생각했고 더 이상 이 일에 몰입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윤주야, 너 덕분에 그래서 수강생도 엄청 늘었다. 역시 학원 운영하던 거 가다가 있다니까. 고마워. 너 덕분이지. 나 배려도 많이 해주고.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던 수강생들도 고맙게 찾아와 준 것도 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그리고 월급은 더 올려주고 인센도 줄게. 야, 지금도 많은데 무슨.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는 선생님 모시는데 돈은 더 줘야지. 내가 고맙다. 그동안 다져온 길을 보상받듯 전 강사로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가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월급도 나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은행권에 대출 좀 알아보면 어떨까? 아, 나 진짜 직장 못 다니겠다. 내가 뭐 1년을 채웠어야 대출이 나오지. 뭐? 또 왜 그래? 아니, 사장놈이 이상한 것만 시키잖아. 나 같은 인재한테. 난 내가 사장하면 절대 안 그래. 내가 회사 차려서 진짜 잘만 되면 자기 학원도 다시 차려주고 잘할게.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떳떳해지지 않겠어? 생각 좀 해보자. 내가 10년을 넘게 생각한 거야. 나 이 길로 성공하겠다는 자신감 있어. 사업 시작하고 1년은 마이너스 나도 살아줘야지. 당장 하루하루 적자면 자기 어떻게 살아? 모아놓은 돈 있어?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야지. 부부가 괜히 부부겠어. 나 진짜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무엇보다 나 이렇게 반대한 장인어른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 당신 딸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라고 말이야. 남편은 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빠 얘기를 들먹이며 하는데 저 역시 저희가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에 뭐에 홀린 듯 남편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아유, 고맙다. 우리 며느리 역시 네가 현명하다니까. 넌 신용도 좋아서 이렇게 한 번에 대출 나올 줄 알았어? 아니에요. 명호 오빠가 잘 되면 저야 좋죠. 언니, 저 오빠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우리 가족 잘 살아봐요. 너무 고마워요. 네, 아가씨도 오빠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도 남보단 가족이 낫잖아요. 그럼요. 오빠 일거수일투족도 다 보고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예, 너는 네 새언니 끈앞을 대려고 하냐? 참나, 네 오빠가 어디 이상한 행동할 사람이야? 엄마는 농담이지. 어머니, 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남편은 고무줄과 케이블 타일을 납품하는 유통회사를 차렸고 10여 년을 꿈꿔왔던 사업이라 그런지 난생 처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역시 사업은 내 체질이라니까. 다행이다.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한 건데 열심히 해야지. 걱정하지 마. 아빠도 이런 모습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야. 내가 진짜 더 잘해서 아버님 앞에 딱 등장할게. 그때까지 지켜봐. 전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사실 철이 없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너무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그리고 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며 내조를 하였고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늦었죠? 오늘 수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너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냐? 오늘 내가 오라고 했으면 수업이 있었어도 뺐어야지. 어쩜 그렇게 너만 생각해? 어머님, 학생이랑 약속인데 어떻게 수업을 빼요? 한 주에 하나만 하는 건데. 토다냐? 능력 있는 내 아들 남편으로 데리고 살면 나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아냐? 말을 왜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갑자기 역정을 내시니까 하는 소리예요. 네 남편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냐? 그런 남자 너한테 턱하니 줬으면 내가 뭘 해도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 아냐? 일단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갑작스럽게 연락받아서 온 거라 이게 최선을 다한 스케줄이네요. 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할 때마다 네 아빠 생각나서 아주 화가 난다. 그 말씀은 또 왜 하세요? 지난 일인데. 지난 일? 내 아들 그렇게 반대해놓고 이게 지난 일이야? 너 아주 웃긴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업이 잘 돼가자 결혼 초기에 본색을 드러냈던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쉬울 땐 잘해주시고 아쉽지 않을 때는 본인의 본 모습이 나온다는 점을 말이죠. 그리고 남편 또한 일이 바빠지고 수입이 많아지자 저에게 고마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요. 아침은 기본적으로 차려놔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무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오빠 아침 안 먹는다며. 그건 너 힘들까봐 괜히 한 소리지. 차려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 알겠어. 나 출근 늦으니까 다음부터 아침 차릴게. 눈치껏 해라. 큰일 하는 사람인데. 기가 막혔지만 일이 바빠져서 힘든가 보다 했고 전 워낙에 무던 남편에 속했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남편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뭐? 오빠가? 아빠는 모르시고? 알겠어요.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너도 돈 없을 텐데 어떻게 구하게? 김서방한테 얘기해봐야지 뭐. 에휴, 미안하다. 네 아빠 그때 쪽 같은 성격에 네 오빠까지 안 본다고 난리칠까봐. 너한테 얘기는 했다만 없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아니야, 김서방이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오빠잖아. 급전이 필요한 친오빠였기에 제가 있는 돈이 부족하여 남편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름 사업이 잘 되고 있기도 했고 그 전에 힘들다고 했을 때 저희 오빠도 제 남편을 많이 도와줬던 터라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네요. 미쳤냐?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니네 오빠를 해줘? 형님 보고 정신 차리시라 그래.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살아. 당신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오빠가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났어? 실수잖아. 그리고 우리 오빠가 당신 어렵다고 할 때 해준 게 얼만데 이래? 실수든 뭐든 알아서 하라 그래. 돈이 얼만데 그 차를 박아. 그리고 니네 아빠 돈 많잖아. 난 없는 처지였으니 도와주신 거고 나랑은 처지가 다르지. 아빠는 모르시니까 그렇지. 그리고 말끝마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네 오빠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야. 정신? 오빠가 돈 해줄 때는 형님밖에 없다더니 이제 필요 없다 이거니? 그래도 내 오빠인데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너무 속상하다. 아니, 돈 달라는 게 쉽냐? 난 원래 돈 거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돈 얘기 일절하지 마. 너무 섭섭했죠. 대출까지 받아 남편 사업을 도와줄 때는 그리 떠받들더니
이제 와서 본인이 잘 되고 나니 저와 선을 긋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어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래, 여자도 너처럼 일을 해야 돼. 얼마나 좋냐? 나한테 생활비 안 바라고. 당신 성격에 나한테 생활비 주면 얼마나 생색을 내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요즘의 트렌드는 부부가 각자 돈 관리하는 건데 모든 여자들 생각이 너 같아야 해. 알겠어. 나도 오빠한테 안 바랄 테니까 오빠도 나한테 더 이상 많은 거 바라지 마. 이걸 원하는 거지? 와, 역시 윤주 너는 깔끔해서 좋다니까. 내가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어. 요즘 여자애들 어떻게든 남자 잘 만나서 팔자 피려고 하는 여자들 뿐인데 너처럼 이렇게 자급자족하면 얼마나 좋아.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들이 저를 지켜 세워준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얘기를 하니 성긋는 느낌으로 섭섭했었거든요. 유찬이 영어 하나 더 들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가 알아서 해. 돈 얘기라면 하지도 말고. 너 돈 있으면 시켜. 유찬이가 하고 싶대. 그리고 아빠면 애가 뭘 하는지도 관심 좀 가져. 애들 뭐 하는지 관심을 가져서 뭐 하냐? 다 돈 들어갈 얘기들인데. 나한텐 그렇다 치더라도 유찬이한테는 아끼지 마라. 그래도 당신 아들이잖아. 아들한테도 돈을 아껴서 잘 써야 되는 법이야. 그리고 그런 거 하나 안 배우면 뭐 어때? 나중에 지가 벌어서 다 하라 그래. 너도 나한텐 돈 얘기하지 말고. 아들한테까지 선을 긋는 남편이니 저에겐 오죽할까 싶었네요. 워낙 없이 자라서 돈돈거리는 거는 이해할까 싶다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죠. 아마 사업이 승승장구해도 돈이 아까워서 바람을 못 필 사람이라고 생각까지 들었네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만은 절 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참고 살았고 돈 말고는 크게 저와 부딪히는 점이 없었기에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결혼 생활 동안 예쁜 아이 하나를 낳았어요. 어머니, 저 오늘 수업이 많아서 유찬이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애는 네가 낳고 왜 나한테 맡겨? 아, 오늘 시터 이모님 못 오시는 날이기도 하고 중요한 수업이라 저도 빠지기가 그래서 죄송해요. 돈 얼마 줄 거냐? 네? 오늘 일당 얼마 줄 거냐고. 너 시터 쓰는 비용 하루 차감됐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 필요한 금액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6시까지만 봐줄 거니까 그렇게 하라. 네,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할게요. 시터보다는 더 줘야 한다? 내가 그래도 친할미인데. 당연히 아이 봐주시는 날을 계산해서 용돈을 줘야지. 매번 저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참 서운하게만 들렸어요. 이 집에선 내가 돈이 없으면 정말 무시를 당하겠구나 생각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네요. 너 강의료랑 월급이 얼만데 옷 좀 사 입어라. 괜찮아. 아직 입을만 한데 뭐. 우리 윤주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잘 꾸미고 예쁘기만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한다니까? 그래, 넌 하지 마라. 내가 말릴 거야. 그래도 유찬이 보니까 좋지? 유찬이 때문에 살지. 내가 안 입고 안 먹어도 유찬이는 꼭 다 해주고 싶고. 그리고 엄마가 능력이 있어야 해주고 싶은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하긴 그렇겠다. 그래도 너 이 정도로 벌고 사는데 너도 좀 챙겨. 내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네. 늘 고마워. 내가 고맙지. 너 때문에 학원이 얼마나 커졌어? 그러니까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옆에서 보는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안 먹고 안 쓰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죠. 그럼에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전 돈을 악착같이 모았고 결혼 생활 10년 동안 현금 3억이나 모았죠. 이제는 나도 내 학원을 차려볼까 싶을 때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며 얘기를 하였어요. 철딱서니 없는 것. 결혼 언제 하나 했더니 이제야 하는 거네. 오빠는 속이 시원한가 봐? 그래, 나도 이제 오빠처럼 얼른 가정 꾸려야지. 축하해요, 아가씨. 결혼 선물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언니가 다 사줄 거예요? 뭐 가전이라던가 이런 거 중에 고르면 하나 사줄게요. 아가씨 결혼 선물로
너는 하나가 뭐냐? 신우이가 하나뿐인데 통 크게 혼수 전체로 질러라 얘. 시집가는 집이 무려 병원 잔집집이랜다. 얘 신랑감도 대기업 다니잖니. 혼수요? 어머님, 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 오빠가 해주면 되겠네요. 하나뿐인 동생인데. 그래, 누가 해주던 뭐 어때? 오빠가 해주라. 하나뿐인 동생 결혼인데. 야, 네가 벌어서 네가 시집가야지.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네 오빠 내 오빠가 왜 나와? 새언니면 친정언니나 다름없는 거지. 당신이 해줘. 내가 해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 예.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얘 돈이니 그냥 네가 해줘라. 저번부터 진짜 웃기네요. 무슨 돈은 저만 벌어요? 저 이 사람한테 생활비 한 푼도 안 받고 삽니다. 제가 유찬이 학원 보내고요. 제가 벌어서 생활비 해요. 이거를 딱히 네 돈 내 돈 따지고 들기 싫지만 매번 이런 식은 아니죠. 너 지금 시애미 말에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팩트를 짚어주는 거예요. 당신도 본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부부란 이름으로 내 돈 함부로 쓰려고 하지 마. 아, 알겠어. 참나, 돈 가지고 되게 그러네. 내가 매출이 좋으면 어련히 잘해주지. 사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넌 네 남편한테 꼭 돈 해야겠니? 막말로 너도 좀 벌면 가정에 더 보탬이 되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어쩜 그렇게 정 떨어지게 굴어? 자린고 미니앱이랑 아주 뚝 닮았다 정말. 저희 아빠가 이 사람 반대한 거 정말 죄송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아빠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반대하셨으면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게 설령 틀리다고 할지라도 그건 제가 살면서 보여드리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머님께 그렇게까지 막말 들으실 분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만 못해? 우리 엄마를 대놓고 가르치네. 이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돈 얘기 한번 꺼냈다가 아주 좋은 꼴 보인다. 그래, 그만해라. 아주 나도 진절머리가 나려고 하니까. 그날 그렇게 뒤엎은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금 조심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신우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상대편 집안에서 무리한 혼수를 요구하는 듯 보였고 시댁에서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듯 보이더라고요. 아니, 어딜 가서 얘가 그리 좋은 남자를 만나겠냐고. 너 어디 돈 없어? 네 동생 시집은 보내야 할 거다냐.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사업 이제 막 잘 되고 있는데 얘 시집까지 어떻게 보냈냐고요. 그럼 나 파혼하라고? 오빠잖아. 그래, 네가 그래도 이 집 가장인데 어떻게 해봐야 하지 않겠어? 자그마치 병원장집 아들이다. 외아들이라서 얼마나 끔찍한지. 그 재산 다 누구께 되겠어?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유찬 엄마 일하면서 모은 돈이 꽤 되는 것 같던데. 그럼 유찬 엄마한테 얘기해서 혼수 좀 해주라고 해라. 솔직히 지가 너랑 사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 앞으로 네가 얼마나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지도 조금은 투자해야지. 그걸 신우이한테 하라고 해. 하긴 그것도 그러네. 앞으로 내 덕에 더 잘 살게 될 건데 다시 얘기해야죠. 걔도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문제야. 네가 잘 얘기해봐. 지가 별 수 있어. 친정에서는 이미 걔랑 연 끊었지. 지가 유찬이 키워야지 뭐 어쩌겠어. 우리 가족이 되려면 이게 이치야. 하긴 애초에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집 좀 산다고 하니까 하려고 했던 거지. 이렇게 쫓겨날 줄 알았다면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그동안 일한 돈이 있는데 보면 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우리 집에 보탬이 되어야지. 걔네 아빠 힘도 못 빌렸는데 말이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마쳤고 그날 저를 불렀죠.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도 없고 당황해서 말을 못했는데 네 시누이 시집 좀 같이 보내보자. 솔직히 너 이 집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네 친동생처럼 해줄 수 있잖니? 뭐를요? 그래서 결혼한다니까 혼수 하나 선물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비한테 듣기로는 너 돈 꽤나 모았다고 하더라. 10년을 한 번도 안 쉬고 일했으면 사실 모으고도 남았어야지. 애비가 네 통장 봤을 때 거의 억이 넘는다던데? 그런데요. 그것 좀 네 신우 결혼할 때 쓰자. 그 정도는 해야 이 집 식구지. 아니니?
어머니, 저한테 뭘 해주셨다고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게 당당하세요? 아니, 뭘 꼭 해줘야 되냐? 가족끼리 여유가 있으면 좀 해줄 수 있지. 근데 유찬 아빠는 저희 친정오빠 급장 필요할 때 엄청 비꼬면서 막말만 했는데요. 돈 한 푼 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왜 아가씨 시집 가는데 돈을 보태야 하냐고요. 야, 너 진짜 말 그렇게 할래? 솔직히 우리 회사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네가 사모님 될 거 아냐. 내가 사모님 시켜달라고 했어? 당신 진짜 말 웃기게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너도 내 덕 보지 않겠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협조 좀 해라. 좋게 말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너 네 집에서 손절당하고 유찬이까지 우리한테 뺏기고 혼자 되고 싶냐? 네 옆에 있어주는 가족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보란 말이야.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것을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어머님, 정말 아픈 구석 쿡쿡 찔러가며 말씀하시네요. 알겠어요.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버티겠나요? 그래도 시간을 주세요.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네 예비가 우리 아들한테 못해준 거 네가 우리 딸한테 대신 해준다고 생각해. 끝까지 저희 친정 아빠를 들먹이며 말씀하시는 어머님이셨죠. 남편은 그 옆에서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보자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전 정확히 3주 뒤 시모에게 계좌이체를 시켜주고 서류 한 장을 보냈죠. 그 돈과 서류를 받아본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너 이게 다 뭐야? 그리고 이혼 서류는 뭐고? 네가 10년 동안 억이 넘는 돈을 모은 걸 잘 아는데 고작 1,000만 원이 말이 돼? 우리 딸 시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집인 줄 알아? 그걸 제가 왜 알아야 하는데요? 어머님 가끔 보면 진짜 웃기세요. 그 돈이 딱 명옥 씨 돈이네요. 지 동생 시집은 지가 알아서 보내야죠. 그리고 제가 보낸 이혼 서류 갔으니 거기에 명옥 씨도 보고 도장 찍으라고 하세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굳이 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할 것 같은 척 건들지 마시고 할 거 하세요. 너 우리 아들 돈 어디서 난 거야? 어? 그이가 바빠서 몰랐나 본데 제 집 팔았어요. 아, 돈은 명호 씨가 지불했고 제 명의로 해준 제 집 말이죠. 뭐야? 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팔아?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 아니냐? 정확히 말하면 집만 샀지 뭐 하나 집에 보탠 거 있는 줄 알아요? 그동안 저 부려먹고 산 대가라고 생각할 테니까 더 이상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말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고 곧이어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소리가 다 무슨 소리야? 나 출장 간 사이에 너 집 팔았어? 그래, 내 집 내가 팔았어. 그게 어떻게 네 집이야, 내 집이지. 내가 산 집이잖아. 내 명이니까 내 집이지. 몰랐어? 어차피 당신 사업 시작할 때 내가 도와줘서 한 거잖아. 그 돈도 아직 안 갚았고. 그동안 나랑 살면서 생활비 한 푼도 안 줬지. 이 집도 내 이름으로 해놓은 게 내 앞으로 대출 받으려고 해놓은 거잖아. 아니야? 아니, 그건 너도 그때 좋다고 했잖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좋다고 한 거야. 어쨌든 고마워. 집 다 팔아서 당신이 나한테 처음에 가져간 돈이랑 또 10년치 생활비, 그리고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스트레스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비용 다 합치니 집 한 채는 되더라. 그래도 아가씨 결혼은 해야 하니까 위로금이라고 생각해서 돈 좀 보내봤어.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그 집이 얼만데 1,000만 원만 보내. 너 진짜 이럴래? 아, 그래. 당신 섭섭한 거 알겠어. 근데 이렇게 무차별로 통보하는 건 아니지. 나랑 상의도 없이.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너랑 왜 상의를 하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친권 양육권 다 내가 가져올 거고 안 그러면 소송 들어갈 줄 알아. 내가 미쳤지. 우리 아빠가 그때 널 이래서 반대하셨던 거야. 인성을 보신 거지. 반대하는 결혼해서 더 잘 살고 싶어 참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 있지. 10년은 어떻게 참고 살아봤는데 니네 엄마 뻔뻔한 돈 요구에 도저히 못 살겠더라. 아, 그리고 그날 니네 모자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어떻게든 내가 모은 돈 다 빼돌리려 하는 소리. 근데 내가 왜 참아줘야 하니? 니들만 빼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충분히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다고.
어쨌든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너 화나서 그래? 그건 그냥 엄마 기분 맞춰주려고 했던 얘기야. 애초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너랑 왜 살았겠어? 내가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쉬고 일하지, 돈 벌지. 너한테 생활비 한 푼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랑 산 거 아니야? 너 네 돈이라면 끔찍한 놈이잖아. 나도 내 돈이라면 이제 끔찍하거든. 각자 도생하고 살자. 아, 알겠어. 네 마음 다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그 돈 계좌로 다시 보내. 내가 그러면 생각해 볼게. 뭘 생각해? 착각하지 마.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널 버리는 거야. 이 호랑 말코 같은 놈아. 전 전화를 끊어버렸죠. 남편의 사업이 잘 됐을 때쯤 남편이 소망하던 집을 사게 되었고 남편은 그 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보다 신용이 좋은 저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쉽게 받으려는 목적이었죠. 어차피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이니까 네 명의로 하자. 네가 사실 신용이 좋잖아. 사업하는 사람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신용이 안 좋거든. 내 사업이 언제 어떻게 확장할지 모르니까. 이거 담보로 하고 네 신용 빌려서 대출할 수 있게 네 명의로 하는 거야. 지난번 사업 시작할 때도 내가 대출받고 이번에도 나도 부담스러워. 아무리 가족이지만 돈 관계는 깔끔히 하고 싶어. 야, 우리한테 유찬이가 있는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냐?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럼 내가 처음 받은 대출값 언제 갚을 거야? 나도 생활비 하랴, 애 학비 내랴, 그리고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 가족끼리 이럴래? 너 솔직히 니네 아빠한테 손절당하고 갈 데도 없으면서 내가 이해해주고 품어준 거 아니야. 진짜 섭섭하다. 알겠어. 일단 뜻은 알겠고 더 이상 대출받는 일은 없게 해줘. 그리고 유찬이 좀 신경 쓰고. 알겠다니까. 사내 자식 알아서 크게 하면 될 것을. 너도 참 엄청 징징거린다. 그거랑 그게 같아? 얘한테 관심 좀 가지란 말이야. 용돈도 좀 주고. 나 때는 돈도 없었어. 무슨 돈이 필요해? 학교에서 밥 주지, 학원 보내주지. 아주 행복의 경고구만. 일단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겼으니까 깨끗이 관리해. 쓸고 닦고 열심히 해야 복이 들어오지. 알겠냐? 그렇게 남편은 제 명의로 집을 샀고 전 그렇게 그 집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었죠. 단 한 번도 이럴 계획은 없었지만 저 역시 참는데 한계가 있었는지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일을 벌이게 되었네요. 저 몰래 남편과 시어머니가 또 한 통속으로 저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니 제가 제 명의로 된 집을 팔아 그동안 남편에게 해준 대출 빚과 제가 생각하는 제 위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시어머니에게 입금한 것이었어요. 전 그리고 그렇게 절대 없을 것만 같았던 아버지에게 사죄를 하러 갔어요. 아유, 윤주야, 오랜만이다. 우리 유찬이도 밖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할머니네 놀러 오니까 좋지? 네, 할머니 집은 처음 와봐요. 아빠, 저 왔어요. 밥 먹고 애랑 한참 놀다 가라. 아빠한테 어느 정도 얘기는 해놨어. 아무 말 없으시더라. 오늘 밥도 먹고 실컷 유찬이랑 놀다 가.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너라고 그럴 줄 알았겠어. 괜찮아. 그래도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앞으로 똑같은 실수 안 하면 되지. 지금이라도 잘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자. 엄마는 저를 감싸 안아주셨고 불같이 화를 낼 것 같던 아빠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친정집 근처에 제 힘으로 큰 입시학원을 개원했죠. 팔자 좋다. 내 아파트 가지고 지금 이거 차린 거지.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 난 법적으로 절대 문제될 거 없어. 그 전에 이제 이혼 소장 날라갈 거야. 너 합의 이혼 안 해주더라? 내가 미쳤다고 해주냐? 그 돈 다 토해받기 전까지 절대 안 해줘. 그래, 마음대로 해. 지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남한테 기생할 줄만 알았지. 너 같은 쓰레기는 애초에 분리수거 했어야 했는데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그렇게 저흰
법적 소송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고 남편이 직접 해놓은 것이라서 문제될 건 없더라고요. 아유, 푸네. 네가 우리 아들 뒤통수를 쳐? 어떻게 그렇게 앙심을 품어? 그동안 어머님이랑 유찬 아빠가 제 뒤통수 칠 생각한 거요. 저도 많이 참았어요. 매번 친정아빠 들먹거리면서 돈으로 사람 숨막히게 하는 거 저도 질렸다고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제가 제 힘으로 유찬이 가르치고 벌어먹이고 이 사람 뒷바라지한 걸로 퉁치는 거니까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집을 홀락먹어? 너같이 능력 없는 인간 만난 죄로 애 낳고 일주일 만에 복직해서 지금까지 돈만 벌었어.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못 해보고 너 때문에 한 대출값 갚고 그럼에도 너 정신 차릴까 싶어 살았다 내가.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어련히 안 잘해줄까 봐. 넌 그런 사람이야. 10년을 같이 산 와이프도 소 닭 보듯 남처럼 구는데 과연 여기서 10년 더 산다고 네가 변할까? 네 인생에서는 돈이 최고라니까 그냥 돈돈거리면서 살아. 난 우리 유찬이한테 그런 사람보다 그냥 사랑 많이 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바른 사람으로 키울 거니까. 지금이라도 그 돈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해줄게. 아니, 미안한데 네가 없던 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이미 내가 너랑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넌 그냥 당하기만 하면 돼, 이혼을. 우리한테 유찬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한다는 거야. 유찬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지. 너같이 키우지 않으려면. 그렇게 저희는 소송으로 이혼을 했고 다행히 재벌이가 아이를 혼자 키우기에 괜찮은 능력이었기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아이도 저와 살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고요. 내 손주까지 데려가선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볼 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 손자 누구보다 잘 키울 거고 절대 어머님 아들처럼은 안 키울 거니까. 뭐? 터진 주둥이라고? 아주 이제 막말한다 이거지? 막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진작 이혼할 걸 왜 이러고 살았나 싶네요. 시어머니는 법원 앞에서 분통회했고 그날 친정엄마와 친정아빠랑 같이 왔는데 친정아빠는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아니 왜 때리세요?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잘해줬었어야지. 고얀 놈. 제 가정 하나 잘못 지키는 놈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너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거니까 어디 잘해봐라. 이 화근이 다 애초에 장인어른이 반대해서 이렇게 된 거 모르세요? 자기 딸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좋은 아빠 코스프레를 한 거야. 이제라도 좋은 아빠 되려고 한다. 왜?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이걸로는 안 끝날 줄 알아. 그리고 저희는 뒤돌아와 버렸어요. 아빠는 저에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그날 차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후폭풍은 무서웠고 큰 유통업을 하고 있던 아빠였던지라 곳곳에 인맥이 많았고 남편이 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장인어른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저 아파트까지 뺏기고 제가 피해자라고요. 내가 어디 장인이야? 지 마누라랑 애 하나 건사 못하는 놈이.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래처들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어차피 니네 물건 안 좋다고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더라. 니네 회사 말고 대체할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질 나쁜 싸구려 물건들 갖다 팔아. 지금 많이 남기고 싶어서 하여간 머리 쓰고 있네. 너 같은 놈은 사업가도 아니야.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딱이라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앞길을 막는 건 아니죠. 저도 먹고 살아야 양육비도 주고 뭘 할 것 아니에요. 네 양육비 아니어도 우리 손자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남편은 졸지에 거래처들을 많이 잃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아빠 입긴 때문만은 아니었고 본인이 질 나쁜 물건들을 유통해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치고 있던 게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은 내리막길을 빠르게 걷게 되었어요. 이젠 내가 반대로 집안일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남편의 애원을 가볍게 무시하고 전 제 길을 열심히 닦아갔어요. 부모님께 실망시킨 점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내 길을 열심히 닦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더 일에 매달렸고
아이를 살뜰히 돌봤죠. 아빠가 미안했다.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아빠 아니에요. 내가 미안하지. 앞으로 나 잘 살 거니까 두고 봐줘요. 그동안엔 아빠 그늘 아래서 잘 살았는데 혼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잘 지켜봐줘. 고맙다. 그리고 아빠가 이제 도와줄게. 아니 아빠 괜찮아. 나 봤지? 이제 혼자서도 잘해. 아빠가 그동안 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내 도움 받으셔야지. 내가 더 잘 돼서 아빠한테 받은 거 다 돌려드릴게요. 아빠 가슴에 대못 받고 이제서야 철이 들었네요. 죄송해요. 에휴, 분유가 이렇게 화해하니까 내가 눈물이 다 난다.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 너도 그렇고 당신도 이제는 서로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지내자고. 엄마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끝내 풀지 못할 것 같은 아빠와 화해도 하고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싱글맘으로 우리 아들 외로우면 어쩌나 했지만 친정 식구들의 보살핌 속에 밝게 자랐고 의젓한 청년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도 늘 딸밖에 모르는 부모님 덕에 저 역시 나이가 들었어도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돌아왔다면 돌아온 길이지만 후회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이던 꽃길이던 알 수 없지만 지금처럼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달려나가려고요. 제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